요즘 SNS에서 화제인 교토화법 들어본 적 있어? 일본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한 남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만 돌아가려는데 그리 바삐 가지 마시고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좀 그러시다면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잠깐! 집주인은 정말 커피를 대접하고 싶었던 걸까? 이 말을 한 사람이 교토 사람이었다면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커피까지 먹고 가겠다고? 실은 어서 집에 돌아가라는 의미로 한 말일 수도 있거든. 이게 바로 돌려 말하기 고수들만 쓴다는 교토화법! 먼 나라 이웃 나라. 아드님이 피아노를 잘 치네요. 언뜻 칭찬 같은 이 말 역시 교토 사람이 말했다면 역시 내 아들 피아노 실력은 남들도 알아주는구나. 왜 자꾸 시끄럽게 피아노를 치는 거야? 피아노 소리가 이웃집까지 들려와 시끄럽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고지고대로 들어선 안 돼. 눈치 챙겨 이 사람아. 교토가 유독 더 심하지만 칭찬인 듯 칭찬 아닌 말로 자기 생각을 돌려 말하는 일본인들이 많아.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좀 제대로 보고 다녀라.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진짜 한 번만 봐준다. 일본인은 사람을 대할 때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말하는 것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 이걸 혼내와 다테마이라고 해. 혼내가 속마음이라면 다테마이는 겉으로 드러내는 발언인 거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요즘 말로 솔까말이 안 된다고나 할까?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하니 말 다 했지. 솔직히 너한테 조금 서운했어. 어떻게 저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지? 특히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는 한국인과 속마음을 숨기는 일본인은 서로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해. 예를 들어 K기업을 꿈꾸는 한국인 사장이 일본 수출을 위해 일본 회사를 찾아갔어. 스고이! 견본을 본 일본인 상대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한국인 사장은 꿈에 부풀었지. 가격도 아주 적절하고 디자인도 아주 좋군요. 애쓰신 흔적이 돋보이는 좋은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입을 하겠다는 의미시죠? 얼마나 수입하실 건가요? 이야, 대박이다. 회사와 의논해서 알려드리지요. 여기서 퀴즈. 회사와 의논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한국인 사장에게 안타깝지만 100% 거절이란 뜻이야. 처음부터 솔직히 얘기하면 될 걸 왜 빙빙 돌려 말하냐고? 이게 일본 스타일입니다. 애써 만든 걸 단호하게 거절하면 상대방이 무안하잖아. 마음 상하지 않도록 듣기 좋게 돌려 말한 거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그러니 일본인과 대화할 땐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필수인 셈이지. 그럼 일본인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돌려 말하게 되었을까? 혼내와 다테마의 뿌리는 불분명하지만 널리 퍼진 건 사무라이 시대의 영향이 크다고 해. 사무라이? 사무라이는 칼찬 무사들 아니야? 사무라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러 과거로 가보자. 때는 10세기경 귀족의 시대로 불리던 헤이안 시대. 이 시기 일본에는 부시라는 계급이 새롭게 등장했어. 개발경주이거나 유령 농민이었던 이들은 새로 개발한 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에서 파견 나온 관리와 대립하게 되었지. 이 과정에서 무력이 동원되자 칼 들고 싸웁시다. 우리 가족의 생명과 땅을 지킵시다. 자신들의 토지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시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게 된 거야. 일단 칼을 잡게 되자 이들은 공포의 대상으로 변했어. 자신이 속한 영지에서 거느리는 농민을 무력으로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반항하는 농민에게는 마구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어. 부시? 농사꾼 출신 싸움패 아니야? 귀족의 눈으로 볼 때 단지 천한 하층 계급에 불과했지만 부시 계급의 무예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곧 귀족들의 주목을 받게 됐지. 당시 귀족들에겐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자객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정적이 보낸 자객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거든. 그때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그 싸움꾼들을 보디가드로 고용하면 어떨까? 그렇게 귀족을 지키는 보디가드가 된 부시들은 귀족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신변을 보호했어. 시종이라는 뜻의 사무라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거야. 하지만 귀족들은 자신들이 고용했던 농민 출신의 사무라이들을 천한 존재로 여겼는데 사무라이들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고 결국엔 자신들을 고용했던 귀족들을 몰아내며 바쿠후라는 부시 정권을 탄생시켰어. 바쿠후란 전쟁터에서 장수가 머물며 작전을 지휘한 천막을 뜻하는데 더 나아가 군사정부 자체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고 해.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 귀족들이 정권을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건 사무라이들이 한 가지 필승법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바로 연합! 너, 내 동료가 되라!
사무라이들은 강력한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규모 무사단을 만들어 나갔어. 이때 가장 두드러진 두 가문이 서부의 다이라 가문, 동부의 미나모토 가문이야. 이들 모두 국가에 속한 정규군대가 아닌 사병 집단이었지. 이렇게 사무라이들이 힘을 키워나가던 그때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었어. 천황과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났거든. 반란이 일어났대요. 반란이라고? 어떻게 해야지? 수백 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몹시 당황했어. 반란을 막기 위해선 힘 있는 지방 무사단의 도움이 필요했지. 무사단은 반란을 평정했고 드디어 정치의 중앙 무대인 교토에 발을 들이게 됐어. 사무라이의 시대가 열린 거야. 중앙 무대인 교토에 진출한 사무라이들은 궁중경비나 성내 치안을 맡았지. 반란을 평정한 공으로 일부 사무라이 지도자들은 귀족이 되기도 했어. 엄마, 나 귀족 됐어. 농민 출신에서 시작해 귀족으로 신분 상승을 한 거지.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인 셈이야. 전쟁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사무라이들은 정치와 군사 등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지배계급으로 차츰 성장했어. 그러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자 이전과는 다른 역할을 하게 됐지. 사무라이들은 도시나 성 안에서 사는 관료, 즉 문신이 됐어. 한편 사무라이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는데 우선 이름에 성을 사용할 수 있었고 칼을 안 차면 사무라이가 아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이 갓을 쓰고 다닌 것처럼 칼을 차고 다님으로써 계급을 드러냈지. 칼은 당시 일본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상징이었거든. 칼을 차고 다녔다고? 설마 막 휘두른 건 아니겠지? 실제로 칼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무라이면 다야? 사무라이에게 무례하게 굴면 칼로 베어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면책권이 있었는데 이를 기리스테고멘이라고 해. 기리스테고멘, 즉 면책권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사무라이가 평민을 벤 일은 거의 없었어. 하지만 당시 힘없는 평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건 분명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본심과는 다른 말을 해야 했어. 이런 분위기로 오늘날 혼내와 다테마에가 일본에 널리 퍼지게 된 거야. 또 이런 일본인의 화법은 갈등을 피하려는 와 문화의 영향이기도 해. 와라는 한자는 사람들이 사이좋게 밥을 나누어 먹는다라는 데서 유래했어. 평화, 조화, 화합, 화목 이 단어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우리말의 화가 일본어 발음으로는 와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이야. 일본인들은 어쩌다 와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을까? 대륙으로 쭉 이어진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섬나라인 거 다들 알지? 섬나라의 가장 큰 위험은 외적이 아니라 섬 안에서 자신들끼리 하는 싸움이었어. 바다라는 자연 조건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줬지만 거꾸로 섬나라 사람은 전쟁이 나도 도망갈 데가 없었기 때문이야. 갈 곳 없는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다면 싸움은 끝없이 벌어지겠지? 서로 싸우는 건 결국 모두가 망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 거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애초에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게 최선이었지.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마음을 써줘야 했지. 일본어로 배려를 뜻하는 기쿠바리라는 말이 있는데 엄청 목말라 보이네. 물 좀 드시죠. 정말 고마워요. 기쿠바리는 상대방이 얘기하지 않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신경 써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서로가 알아서 신경을 써주는 게 당연하다 보니 더운데 문 좀 열어도 될까요? 원하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건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드는 행동인 거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리 문을 열어놨어야 했는데. 그래서 일본인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아. 자네 연구는 아주 훌륭하구만. 조금만 다듬으면 되겠어. 아이고 논문 통과하긴 글렀구나. 상대방의 속마음을 헤아리며 소통하는 방식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와를 지키기 위한 언어 습관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야. 상대방을 배려하는 화법에 담긴 진짜 속뜻을 이해한다면 일본인과 대화할 때 덜 당황하게 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나라에도 특별한 화법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말에 은근히 뼈가 있다는 충청도 화법.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러시오. 밥 먹었어? 밥 한번 먹자. 진짜 밥맛이야. 툭하면 밥에 집착하는 화법.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 한국인만의 독특한 말하기 방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